여러분, 이탈리아 최고 디자이너가 왜 하필 한국행을 선택했는지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한국, 거긴 패션보다 남북전쟁이 더 유명한 곳 아니야? 얼마 전에 계엄령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격렬히 반대했고 가족 모두가 말렸죠. 그런데도 그녀는 비행기에 올랐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적인 일들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분명히 후진국일 거라 생각했는데 왜 그녀는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게 정말 동양이라고요? 저는 미래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길거리에서 벌어진 한 번의 위기 상황. 그 순간 완고했던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침내 서울 패션위크 무대 위에서 전 세계를 멈춰 세운 그 한마디가 터져 나왔죠. 한국은 제 딸을 진짜 창작자로 만들어준 유일한 나라입니다. 도대체 이 편견 가득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료로 감동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리치입니다. 38살이고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일하고 있었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그날 오후 3시 회사 회의실에서였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 한 잔이 아직도 기억나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그 순간에 저는 제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말을 듣게 됐거든요. 줄리아, 한국의 K-패션 기업과 1년간 콜라보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컵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프랑스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솔직히 그때까지 한국하면 떠오르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 김치 정도? 물론 좋은 기회입니다만. 제가 말을 더듬었을 때 상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다음 주에 서울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성당의 첨탑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그 아름다움에 잠시 멈춰 섰을 텐데 그날은 그냥 지나쳤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집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로베르토가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미술 서적을 읽고 계셨어요. 65세이신 아버지는 미술대 교수이시고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강한 분이시죠.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안경을 벗으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회사에서 한국으로 가라고 했어요. 1년간 프로젝트를 맡으라고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눈썹을 찌푸리시더니 점점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뭐라고? 한국이라고 했나? 네. 아빠, 프랑스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며 소리쳤습니다. 거긴 패션보다 핵무기가 더 유명한 곳 아냐? 아직도 분단국가라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경멸이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그런 곳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우리 딸이 르네상스의 후예인데 동양의 어디선가 모방이나 하라고? 주방에서 설거지하시던 어머니 비앙카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오셨어요. 전직 오페라 가수이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는 부드러우시지만 걱정이 많으신 분이죠. 줄리아, 정말 가야 하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곳이 안전하기는 한 거야? 어머니도 그러세요? 제가 한숨을 쉬었을 때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이탈리아 예술을 가르쳐 왔는데 내 딸이 그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절대 안 돼. 그 순간 저는 뭔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화였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빠, 저도 선택권이 있어요. 그리고 K-패션이 요즘 얼마나 주목받는지 아세요? K-패션. 아버지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모방의 브랜딩만 씌운 게 패션이야. 우리 이탈리아가 수백 년간 쌓아온 전통과 비교가 돼. 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줄리아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텐데 그런 미개한 곳에서 1년을 보내다니.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차라리 파리나 런던이면 모를까. 그날 밤 제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밀라노의 야경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는데 왠지 답답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국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런 곳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천장이 높고 넓었는데 벽면 전체가 거대한 전광판이었거든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번갈아가며 흘러가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미래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밀라노 말펜사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조차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계셨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직 현금을 선호하시는데 말이죠. 게이트를 나서니 한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정갈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줄리아 리치 씨시죠? 정민우입니다. 아레나 코어에서 왔어요. 정민우님의 한국어 억양이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영어로 인사를 나누는데 발음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잠깐, 왜 제가 예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버지의 편견이 저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었나 봅니다. 이쪽은 김소희 씨예요. 마케터이면서 통역도 도와드릴 거예요.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29살 정도로 보이는 김소희 씨는 첫인상부터 활기찬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소희 씨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반가움이 담겨 있었는데 저는 왜인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었을까요? 공항에서 나와 차에 타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속도로가 정말 넓었거든요. 10차선이 넘어 보였는데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란 건 저기 보이는 건 뭐예요? 저는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저런 곳에 살아요. 30층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밀라노에서는 역사적 건물 보존 때문에 높은 건물을 잘 짓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마치 수직 도시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폭이 상당히 넓었는데 다리 위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거든요. 강이 정말 크네요. 한강이에요. 서울의 젖줄이죠. 정민우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진짜 놀란 건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원이 제게 카드키 대신 이상한 걸 건넸거든요. 이게 뭐예요? QR코드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방문이 열려요. 스마트폰으로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대부분 카드키를 쓰는데 여기서는 폰으로 문을 연다고요? 김소희 씨가 제 당황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폰 화면에 뭔가 떴고 정말로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어요. 방에 들어가서도 놀란 건 계속됐습니다. 전등, 에어컨, 커튼까지 모두 벽에 붙은 터치스크린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에서는 음악까지 나왔고요. 이게 정말 동양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미래 같잖아.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들이 왠지 밀라노의 따뜻한 가로등과는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빠른 느낌이었거든요. 핸드폰으로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몇 분 후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거야. 속은 어떨지 두고 봐라.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정말 아버지 말씀이 맞을까요? 여기가 정말 겉만 번지르르한 곳일까요?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은 적어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이탈리아보다 더 첨단적인 면도 있었거든요.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울에 날씨와 뉴스까지 표시되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뭘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미개한 곳과 제가 직접 본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거든요.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레나 코어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 같았어요. 유리와 스틸로 이루어진 30층 건물이 햇빛에 반짝거리고 있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니 천장까지 뚫린 대형 스크린에서 패션쇼,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와, 이게 회사라고? 정민우님이 제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놀라셨죠? 아레나 코어는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패션 기업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직원들이 모두 최신 패션으로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 옷들의 완성도가 솔직히 밀라노에서 봐도 손색 없을 정도였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김소희 씨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복도 벽면 곳곳에 디지털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모델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살아 움직이는 패션 갤러리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테이블 중앙에 홀로그램 같은 화면이 떠 있었거든요. 이건 뭐예요? 3D 프로젝션이에요. 디자인을 입체로 보여드릴 거예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참석자들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하는데 실시간으로 번역이 화면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한 직원이 한국어로 말했는데 제 앞 화면에 영어 번역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말 실시간인가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네.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이에요. 정확도가 95% 정도 돼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스케치북에 대충 그린 디자인을 카메라로 찍더니 몇 초 만에 3D 모델로 구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모델이 제가 그린 옷을 입고 실제로 걷고 있었거든요. 원단의 질감, 바람에 날리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어요.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소매를 좀 더 넓게 하고 싶은데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자마자 소매가 실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그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감각을 기계가 몇 초 만에 구현해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정확할 수가.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창백해 보였어요. 뭔가 두려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이탈리아에서는 아직도 손으로 스케치하고 실제 원단으로 샘플을 만들어가며 작업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우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떠세요? 저희 시스템이 마음에 드시나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발전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기술이 전부는 아니에요. 정민우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줄리아 씨의 감성과 경험이 있어야 진짜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제작 라인을 둘러봤어요. 원단을 자르는 기계도 재봉을 하는 로봇도 모두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품질 검사까지 카메라가 알아서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창의성이죠. 기계는 만들 수는 있지만 영감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김소희 씨의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한국의 패션 기술이 이렇게 앞서 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오늘 어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이탈리아의 전통미는 못 따라오겠지. 아버지가 끼어드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아빠.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오늘 본 것들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예술과 과학이 만난 새로운 형태의 창작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본 그 3D 시뮬레이션 화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린 스케치가 살아 움직이던 그 순간 말이에요. 이건 정말 무섭게 정확하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패션의 세계가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3주 후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던 모양이에요. 매일 전화로 괜찮니? 안전하니 물어보시더니 결국 직접 오신 거죠.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어머니의 첫 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기가 한국이야? 공항 로비를 둘러보시는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깔끔한 시설, 친절한 안내 방송, 질서정연한 사람들을 보시더니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죠. 생각보다 깨끗하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셨어요. 아버지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서류를 꽉 쥐고 계셨거든요. 로베르토,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아버지 팔을 살짝 잡으셨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기차가 출발하자마자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지하철이야? 좌석이 푹신하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무엇보다 소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깔끔했어요. 일본 신칸센보다 조용한 것 같은데
어머니가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서울 지하철을 갈아타는 순간이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역사가 마치 지하 쇼핑몰 같았거든요.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곳곳에 설치된 편의시설들. 어머, 저기 봐, 계단에 뭔가 있어. 어머니가 가리킨 곳을 보니 에스컬레이터 옆에 휠체어 리프트가 있었어요. 그때 마침 할아버지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영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시설이 다 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임산부석에 앉으려던 젊은 남성이 임산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모습, 노약자가 타자마자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여기는 뭔가 더 자연스러워. 명동에 도착해서 호텔로 향하는 길에 아버지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저게 뭐야? 길 건너편에 외국인 관광객이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다가가서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였지만 손짓 발짓으로 길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저렇게 도와주네.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는데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런트 직원이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부온조르노. 어서 오십시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셨어요.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세요? 조금만요. 손님들이 편하셨으면 해서 배웠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봤어요. 낯선 땅에서 모국어를 들으니 감동이셨나 봅니다. 저녁에 전통시장에 갔을 때가 정말 충격이었죠. 동대문 시장인데 아버지가 상상했던 재래시장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기서 카드 결제가 돼. 어머니가 호떡을 사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어요. 심지어 QR코드 결제까지 가능했습니다. 할머니, 스마트폰도 쓰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요즘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온라인으로 장사도 해. 그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재고 관리까지 하시는 걸 보고 아버지가 입을 벌리셨어요. 이건 일본도 못 따라가겠는데? 시장을 둘러보는 내내 부모님의 표정이 계속 바뀌었어요. 깨끗한 화장실, 현대적인 결제 시스템, 친절한 상인들. 아버지가 상상했던 후진국의 시장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줄리아야, 네. 아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어머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참 친절해.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있어. 그날 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역시 이탈리아만 못하지. 역사와 전통이 다르잖니. 어머니가 아버지의 어깨를 톡톡 치셨어요. 로베르토, 그런 말 하지 마. 여기도 나름의 좋은 점이 있잖아.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정말 큰 변화는 내일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부모님과 함께 본 한국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지하철의 배려 문화, 시장의 디지털 시스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친절함. 한국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건 누가 정한 거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인사동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전통 찻집들을 구경하시며 즐거워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지러워.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혈당이 떨어지나 봐. 어머니가 휘청거리시더니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아버지가 황급히 달려와서 어머니를 부축했죠. 비앙카.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처 전통차 가게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달려오셨거든요. 어머, 어르신이 쓰러지셨네. 괜찮으세요?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럼 잠깐만요. 그 아주머니가 가게로 뛰어가서 설탕물을 가져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꺼내서 119에 신고까지 하셨거든요. 여보세요? 인사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쓰러졌어요. 혈당 쇼크 같은데. 옆 편의점 직원도 뛰어나와서 사탕을 건네주었어요. 이거 드세요. 혈당 올리는데 좋아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외국인인데 이렇게 도와주다니. 119 구급차가 5분도 안 되어서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정말 신속하게 어머니를 살펴보더니
병원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분들도 같이 타세요.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손을 꽉 잡고 계셨거든요. 줄리아야,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또 놀랐습니다. 응급실 직원이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만 떨어진 거예요. 링거 맞으시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당뇨는 아니시고 여행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시면 돼요. 링거를 맞으시는 어머니 옆에서 아버지가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뭐가요, 아빠? 구급차도 그렇고 병원 시스템도 그렇고 이탈리아보다 더 빠른 것 같아. 간호사가 와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해 주었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지럽지 않으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어머니가 한국어로 대답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간호사가 웃으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영어로도 괜찮아요. 저녁이 되어서야 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병원비를 계산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다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네. 응급처치 비용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줄리아야. 네. 오늘 정말 놀랐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우리를 도와줄 때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시더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구급차도 이탈리아에서는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는 5분 만에 왔잖아. 호텔 방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침대에 누우시며 말씀하셨어요. 로베르토, 우리가 틀렸나 봐. 뭐가?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침묵하셨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따뜻해 보였거든요. 그래. 맞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런 나라였다면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한국을 인정하시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발코니에 나가 있었어요. 낮에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도와준 낯선 사람들, 신속한 응급 시스템, 친절한 의료진들.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싶었어요. 어머니를 도와주던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가 담긴 표정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우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줄리아 씨,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곳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도 함께 가시죠. 첫 번째 목적지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니 기와 지붕이 아름답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와, 이런 곳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600년 된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기 보세요. 전통 한옥인데 와이파이도 되고 현대식 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요. 김소희 씨가 설명해 주었는데 저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편의성을 놓치지 않은 거죠. 한복 체험반에서 어머니가 한복을 입어보셨어요. 연보라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가 정말 어울렸거든요. 어머, 거울 좀 봐. 내가 이렇게 예뻤나? 어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아버지도 한복을 입으시더니 사진을 찍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분이 말이에요. 로베르토, 당신도 한번 입어봐. 어머니가 권하셨어요. 나는 괜찮아. 아버지가 머뭇거리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색 한복을 입으시고는 의외로 만족해 하셨어요. 생각보다 편하네. 두 번째로 간 곳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였어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거든요. 곡선으로 이루어진 외관이 미래적이면서도 우아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건축가가 설계한 거야? 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어요. 네. 자하 하디드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했어요. 세계적인 건축상도 받았고요. 전시관에서 한국 현대 패션 전시를 보는데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복의 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드레스들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저 곡선, 정말 우아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한복의 특징이에요. 직선과 곡선의 조화. 그리고 여백의 미학이죠. 김소희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영감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 패션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이 서울 패션위크 현장이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었거든요. 런웨이에 오른 모델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한복과 현대 패션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컬렉션이었거든요. 전통적인 한복의 실루엣에 현대적 소재를 입힌 드레스, 서양 정장의 한복 깃을 접목한 재킷, 동서양의 경계가 사라진 듯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정민우님이 제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놀라워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 그때까지 저는 한국 패션을 과소평가했었나 봅니다. 단순히 서양 패션을 모방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무대 위의 작품들은 모방이 아니었어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었습니다. 저기 디자이너가 직접 나와서 인사하네요. 젊은 한국 디자이너가 무대에 올라왔는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 작품의 영감은 할머니의 한복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찾던 것이 말이에요. 패션쇼가 끝난 후 백스테이지에서 그 디자이너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줄리아 리치예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고마워요. 사실 처음엔 한복을 현대적으로 바꾸는 게 전통을 훼손하는 건 아닐까 고민이 많았어요. 이지혜 씨의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이탈리아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항상 고민했었거든요. 하지만 전통은 박제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살아있는 문화가 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빠름만이 아니라 깊이도 있는 나라였다는 걸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줄리아야,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다. 어떤 거요?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나라구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오늘은 유독 아름다워 보였어요. 네온사인 너머로 한옥의 첨화선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은 나보다 먼저 미래로 간 나라였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이곳에서 정말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울 패션위크 메인 무대에 제가 디자인한 컬렉션이 오르는 날이었어요. 백스테이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작품이었거든요. 한복의 곡선미와 이탈리아의 테일러링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였어요. 줄리아 씨, 준비 다 됐나요? 김소희 씨가 물었어요. 네, 그런데 너무 떨려요. 모델들이 제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한복 저고리의 실루엣에 현대적인 원단을 사용한 재킷, 치마의 곡선을 살린 드레스들. 동서양이 만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이었죠. 객석에는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가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는데 처음으로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쇼가 시작되기 5분 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유럽 패션 매체 기자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카메라를 든 그 기자는 뭔가 자극적인 질문을 던지려는 듯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줄리아 리치의 아버지시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나라에서 따님이 디자이너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한국은 모방 국가 아닌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기자석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런웨이 정중앙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빠, 뭐 하시는 거지? 음악이 시작되고 첫 번째 모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쏠렸어요. 마이크를 잡으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들어주세요.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무대에 오른 이 작품은 제 딸이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 딸을 모방하게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진짜 창작자가 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나라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델들이 계속 걸어 나오고 있었지만 모든 이의 관심은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객석을 둘러보셨어요. 진정한 예술은 국경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나라였어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의 작품을 봐주세요. 이건 단순한 콜라보가 아닙니다. 두 문화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예술이에요. 모델들이 피날레를 위해 다시 런웨이에 올랐어요. 한복과 이탈리아 테일러링이 결합된 드레스들이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닦으며 런웨이로 향했어요. 엔딩 포즈를 취해야 했거든요.
무대에 오르자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는 사과와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한국 디자이너들도 무대 아래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해 주었습니다. 줄리아, 줄리아,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지만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쇼가 끝난 후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줄리아야, 미안하다. 아빠,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어머니도 울먹이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정민우님과 김소희 씨도 축하해주러 오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님의 말씀도, 줄리아 씨의 작품도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오늘은 유독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대에서 하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짜 창작자가 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말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기존 스타일을 답습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예술가가 될 수 있었어요. 런웨이 위에서 박수를 받을 때의 그 떨림, 관객들의 환호 소리, 동료 디자이너들의 인정,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이에요.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 주, 정민우님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줄리아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테이블 위에 공식적인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레나코어 정식 입사 제안서입니다. 정말요? 네, 이번 컬렉션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회사에서 줄리아 씨를 정식 수석 디자이너로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조건들을 보니 정말 좋았어요. 연봉도 밀라노에서 받던 것보다 높았고 자유로운 창작 환경도 보장해준다고 했습니다. 답변은 언제까지 드리면 되나요? 일주일 정도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호텔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정식 입사 제안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셨어요. 어머, 정말 축하해. 아버지도 기뻐하셨습니다. 대단한 회사에서 인정받았구나. 자랑스럽다. 하지만 저는 뭔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물론 좋은 기회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생각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날 밤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걸었던 길들을 다시 밟아봤어요. 처음 도착했던 인천공항, 놀랐던 지하철역, 어머니가 쓰러졌던 인사동, 한복을 입어봤던 북촌, 그리고 런웨이에서 박수를 받았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각각의 장소마다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커피를 하나 사서 한강공원에 앉았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아레나코어는 분명 좋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일한다면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려 봤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빠른 변화 속에서도 잃지 않는 정체성. 그리고 무엇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그래, 나도 도전해보자.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날 정민우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결정하셨나요? 네, 하지만 제안과는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회의실에서 정민우님과 김소희 씨, 그리고 부모님이 모였습니다. 제 손에는 며칠 동안 준비한 사업 계획서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아레나코어 입사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대신 제 이름을 걸고 한국에서 브랜드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당황스러워하셨어요. 줄리아야, 그게 무슨... 아빠,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이건 단순한 콜라보가 아니라 제 인생의 다음 챕터니까요.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줄리아 서울입니다. 동서양의 만남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정민우님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강남에 작은 쇼룸을 열고 한국 전통 기법과 이탈리아 테일러링을 결합한 의상을 만들 거예요. 김소희 씨가 물었어요. 자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밀라노에서 모은 돈과 한국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이에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줄리아야, 혼자서 하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어머니, 저는 이탈리아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일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진심을 배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아빠, 한국에서 너를 지켜본 결과 이 나라는 도전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곳이야. 내가 하고 싶다면 해봐라.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의 완전한 지지를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정민우님과 김소희 씨도 박수를 쳐주셨어요. 정말 멋진 결정이에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6개월 후 강남의 작은 쇼룸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우아한 한글과 이탈리아어로 줄리아 서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개업 첫날 부모님이 꽃다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축하한다. 줄리아야. 고마워요. 아빠. 쇼룸 안에는 제가 만든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복의 곡선과 이탈리아의 정교함이 만난 작품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빨라 보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꿈을 키워주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쇼룸에서 혼자 서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 밀라노에서 한국행을 반대했던 아버지, 무작정 따라온 어머니, 그리고 모든 걸 걱정했던 저 자신. 지금 우리는 모두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창밖에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활기찬 꿈의 빛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도움을 주었던 낯선 분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인 부모님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지금의 줄리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